자, 송민국입니다. 일단 갈래부터 고전 시간이니까요. 우선 갈래부터 체크를 해야 되겠죠. 갈래는 가사고요. 가사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사음보 연속체로 되어 있다. 그 외에도 뭐 형식은 운문이지만 내용은 산문이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뭐 시험에 나오지는 않고 시험에 나오는 거 중에서는 이제 사음보라는 정도만 아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송민국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충신연주지사라고 하는 건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하는 노래입니다.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하는 노래, 이걸 이제 충신연주지사라 그래요. 그런데 이 송민국은 원래 이제 정철이 선조를 그리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정철이 선조를 그리워하는 거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아저씨를 그리워하는 뭐 요런 사이즈예요. 그죠? 어떤 할아버지가 어떤 아저씨 50대 정도 되는 아저씨를 이제 그리워하는 뭐 이런 내용인데 조금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좀 이렇게 그림이 아름답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그림을 좀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효과를 주었냐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성화자 설정이 있습니다. 여성화자 설정.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하는 건데 실제로는 그것을 마치 어떤 여성이 사랑하는 임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성화자 설정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그럼 이제 여성화자 설정을 왜 했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할아버지가 아저씨를 그리워하면 조금 이게 몰입이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성화자로 설정함으로써 좀 더 사람들의 공감을 얻기 쉽게 하는 거죠. 공감을 얻기 쉽게 하는, 좀 더 이제 표현 효과를 높일 수 있게끔, 뭐 그래서 여성화자 설정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대화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화의 형식, 감녀와 을녀의 대화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이건 이제 어떤 학생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 감녀, 을녀 뭐 이름이 중요하냐?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이제 현재에 만약에 이게 쓰여졌다면 뭐 감녀을녀가 아니라 A양 B양 뭐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겠죠. 근데 이때는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A양 B양은 없으니까 감녀을녀 이렇게 붙인 겁니다. 중요한 거는 감녀가 보조적인 인물이고 을녀가 중심 화자라는 거죠. 이제 그거는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송민국이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순 우리말 사용이 많다라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 옛날 우리나라 고전 시가 같은 경우는 중국 고사 인용이나 한자어 사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얘는 순 우리말 사용이 굉장히 많고 한자어 사용이 굉장히 적어요. 그 다음에 중국 고사 인용이 없습니다. 아예 적은 정도가 아니고 아예 없어요. 고전시가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고전시가에서는 뭐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슬프다 그러면, 내가 지금 슬픈데 어느 정도 슬프냐면 중국의 누구랑 누구가 뭐 헤어질 때 그때만큼 슬퍼, 아니면 내가 지금 뭐 기쁜데 얼만큼 기쁘냐면 중국에 뭐 누가 뭐를 해서 어떻게 했을 때만큼 뭐 기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중국 고사를 많이 인용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송민국에는 그런 중국 고사 인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우리말 사용이 많고 중국 고사 인용이 없다는 점에서 어떤 중국 문학의 영향을 굉장히 적게 받은, 우리 말의 아름다움을 잘 살린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특징이니까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자,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고전 시가를 공부하실 때 특히 가사, 특히 가사는 길기 때문에 공부하실 때 현대어 풀이를 통째로 외우는 건 진짜 나쁜 공부 방법이에요. 그렇게 공부하지 마시고, 지금 이 프린트도 보시면 제가 이 본문 밑에다가 굉장히 많은 여백을 두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읽을 수 있는 단어들은 그냥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읽어도 이해가 안 되거나 해석을 모르겠다, 이런 단어들의 뜻을 알아두시라는 얘기예요. 단어들의 뜻을. 그래서 나중에 그걸 연습을 통해서 나중에는 이 원문을 보고 그냥 해석을 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현대어 풀이를 따로 공부하는 거는 원문을 봤을 때 이게 자연스럽게 해석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단어 밑에다가 해석을 써두시고 그거를 연습을 하셔서 공부를 하셔서 외우셔서 이 원문을 보고 해석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뒤에가난 뎌각시 본 듯도 한뎌이고. 자, 여기서 뒤에는 적이에요. 예, 적이 가는 가나는 가는 적이 가는 저 각시. 요 각시가 누구냐면 을려입니다. 이 각시가 을려고 지금 이 부분 대간한 대각시 본듯도 한되이고 천상 백옥경을 어띠하여 니별하고 해다 저문날에 누를 보라 가시난고 요 부분은 감녀의 말입니다. 자, 요 체크하세요. 감녀가 하는 말이에요. 대화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 부분은 감녀의 말이고 이 감녀는 보조적 인물입니다. 보조적 인물. 그래서 을려를 위로하는 인물이에요. 을려를 위로하는 인물. 보조적인 인물이다. 자, 해석을 해보면 저기 가는 저 각시 을려입니다. 본 듯도 하구나. 예전에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천상 백옥경을 천은 이제 천상이죠. 아직 국외음화가 일어나기 전이라서 천상 백옥경을 그랬는데 이 백옥경은 뭐냐면 원래 백옥경은 옥황상제가 사는 곳입니다. 옥황상제가 사는 곳을 백옥경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백옥경이라는 말은 옥황상제가 사는 곳인데 옥황상제가 사는 곳에 을려가 있었단 얘기거든요. 이 옥황상제는 그러면 누구냐면 네, 그렇죠. 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냐면 자, 원래는 선조죠. 얘를 임에다 비유했죠. 그 임을 옥황상제에 비유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정철이죠. 이 정철이 을려죠. 이 을려를 선녀에다 비유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지금 이건 뭐냐면 을려가 천상세계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다 저문날에 해가 저물었다. 저녁이에요. 해가 다 저문날에 누구를 보러 가시는고. 자, 제가 지금 쓰진 않지만 여러분이 해석이 안 되는 단어들이 있으면 다 써두셔야 돼요. 예를 들어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읽으면 해석이 되니까 대간한 뎌각시 이러면 아 저기 가는 저각시 이렇게 읽으면 해석이 되니까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이거를 나중에 봤을 때 이게 읽어도 이해가 안 될 것 같다, 해석이 안 될 것 같다 하는 단어들은 전부 다 써두셔야 됩니다. 뭐 니별하고 이런 거는 사실 이제 통법으로 우리가 이별하고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어띠하야, 어찌하여 이런 건 알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뭐 해다 저문날에 이런 것도 읽으면 알 수 있죠. 누를 보라 가시난고 이것도 이제 대충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친구가 있고 없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없는 친구들은 이걸 이제 써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해석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안 되는 단어들은 다 써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자, 그리고 이제 백옥경 같은 이건 시험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 네, 잘 나오진 않는데 옥황상제가 사는 곳이다. 이 해석이 나오진 않아요. 다만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아, 을려가 천상세계 사람이었는데 지금 내려왔다는 설정이구나. 요 설정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이제 을려가 말합니다. 어와 너구나. 아, 이거 어와는 뭐 감탄사니까. 너로구나. 내 사셜 들어봐라. 내 사셜은 이야기예요. 야, 내 이야기 좀 들어봐. 이런 얘기죠. 내 얼굴은 원래는 뭐랄까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 얼굴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몸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뭐 몸, 모습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의미가 축소가 되면서 지금은 이제 페이스, 이 낫, 그죠? 지금은 이제 이게 축소가 됐지만 예전에는 몸 전체의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어쨌든 내 모습 이 거동이 행동이죠. 거동은 님 괴함즉 한감하는 자. 요 부분 해석 잘 해두시고요. 님의 사랑을 받음직했다마는 했기 때문에 뭐 이 정도입니다. 사랑을 받음직했기 때문에 어쩐지 나를 보시고 누가요? 이미 나를 보시고 너로구나 여기실세. 너로구나 여기실세는 그러니까 너로구나 이건 뭐냐면 나를 특별히 여겨주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사랑해 주실세.
주셨으니 뭐 이런 뜻이에요.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도 임을 믿어. 군 뜻이 전혀 없어. 뭐 다른 뜻이 전혀 없어요. 이래야 교태야 어지럽게 굴었더니 여기서 중요한 건 이래야 교태야입니다. 뜻은 애교를 부리고 아양을 떨어 이런 뜻이에요. 어자러이는 어지럽게 굳었던디는 굴었더니 이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애교를 부리고 아양을 떨어 어지럽게 굴었더니 이런 뜻인데 그랬더니 반기시는 낯빛이 얘와 어찌 달하신고 달라지셨는고 응? 반기시는 낯빛이 얘와 어찌 달라지셨어요. 누가? 이미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나를 사랑해 주시길래 나도 너무 좋잖아. 그래서 가서 애교를 부리고 아양을 떨고 그랬더니 좀 지나니까 이 인간이 나를 바라보는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반기시는 낯빛이 얘와 어찌 다르신가 달라지셨는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를 이제 안 좋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참 슬픈 일입니다만 자 중요한 건 이 애교를 부리고 아양을 떨어 요게 을려가 생각하는 이별의 이유예요. 요거 체크해 주세요. 이래야 교태야 요거 이래야 교태야 요게 을려가 생각하는 이별의 이유. 그러니까 내가 너무 아양을 떨고 애교를 부려서 귀찮게 굴었기 때문에 이미 나를 이제 귀찮아한다. 그래서 우리가 헤어지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래야 교태야 을려가 생각하는 이별의 이유입니다. 그 다음 누워서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 헤어하니는 생각하니 헤아리니 이런 뜻이죠. 헤아리니 생각하니 내 몸에 지은 죄가 뇌같이 산처럼 쌓여 있으니 뭘 또 이렇게까지 그죠? 뭐 산처럼 쌓여 있게 하겠습니까? 어쨌든 내 몸에 지은 죄가 산처럼 쌓였으니 하늘을 원망하며 사람을 허물하랴. 자 여기 일단 무슨 법 쓰였어요? 서리법이 쓰였죠. 서리법. 사람을 허물하랴. 허물 못한다. 이런 얘기죠. 자 이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냐면 수원수구라고 합니다. 수원수구 무슨 뜻이냐면 누구를 원망하며 누구를 허물하랴. 다시 말하면 누구 탓이란 얘기예요? 내 탓이다. 그래서 자책을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누구를 원망하며 누구를 허물하랴. 허물할 수 없다. 원망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자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탓이다. 됐습니까? 요거 가끔 나와요. 서리법 쓰인 것도 알아두시고 뜻도 알아두십시오. 서러워 풀처해니 서러워 풀어 생각하니 이런 뜻이에요. 풀어 해니는 생각하니 조물의 탓이로다. 누구 탓이에요? 조물주가 줄무주가 누구죠? 조물주의 탓이로다. 이거는 당시에 되게 자주 나오는 어떤 패턴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조물주,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만든 사람이 조물주예요. 조물주가 우리를 시기해서 우리가 헤어지게 되었어요. 뭐 이런 식의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물의 탓이로다. 조물주가 우리를 시기해서 우리가 헤어지게 되었구나. 근데 이게 그렇다고 조물주를 원망하는 건 아닙니다. 자책을 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물의 탓이로다는 약간 뭐랄까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실제로 이 사람의 마음은 자책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책입니다. 자책. 자 그렇게 자책을 했더니 글란 생각 마오. 자 이 부분은 누가 한 말이냐면 감녀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헤어지고 나서 막 자책을 하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가서 뭐라고 얘기해 주실 거예요? 네? 아이고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실 건가요? 거봐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진 않으실 거죠? 네. 아니야 니 탓 아니야 야 아니야 니 탓 아니야 괜찮아 넌 잘했어 뭐 이렇게 얘기해줘야 이게 위로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감녀의 말이에요. 감녀가 을려를 위로하는 겁니다. 아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니 탓 아니에요. 을려의 탓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시면 그랬더니 을려가 다시 얘기합니다.
맺힌 일이 있어요. 내 가슴에. 에? 내 가슴에 맺힌 일이 있습니다. 님을 모셔봐서, 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님을 모셔봤기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님을 모셔 있어 봤기 때문에, 뭐 이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님을 모셔 있어 봤기 때문에 임의 일을 내가 알아요. 뭘 알아? 물 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 몇 날 읽고. 물 같은. 근데 여기서 이제 물 같은 얼굴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제가 얼굴이 페이스가 아니라 그랬죠. 몸이에요, 몸. 그러니까 물 같은 얼굴이라는 건 뭐냐면 연약한 몸입니다. 연약한 몸. 연약한 몸이 편하실 적 몇 날 읽고. 춘한 고열. 춘하는 봄이죠. 이 봄추위죠. 봄추위. 그 다음에 고열은 여름이죠. 춘한 고열은 어찌 지내시며. 추위를 동천. 가을과 겨울이죠. 가을과 겨울은 누가 모셨을까? 이해돼요? 좀 잘 지내시나?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 이해되세요? 임에 대한 걱정입니다. 그래서 물 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 몇 날 읽고. 걱정. 임에 대한 걱정. 뭐 윗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춘한 고열은 누가 모셨을까? 어찌 지내시는가? 추일 동천은 누가 모셨을까? 죽조반 조성매는 예와 같이 세시는가? 여기서 죽조반 조성매는 뭐냐면, 뭐 정확하게 말하면 뭐 아침 전에 먹는 죽 어쩌고 있는데 다 필요 없고 그냥 밥은 잘 먹나? 이런 얘기예요. 밥은 잘 먹고 다니는가? 걱정. 그래서 임에 대한 걱정을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또 있네. 기나긴 밤에 잠은 어찌 주무시는가. 여기까지 임에 대한 걱정입니다. 그래서 잠은 잘 주무시는지, 밥은 잘 먹는지, 추위는 잘 견디고 있는지, 뭐 이런 임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면 임의 소식을 아무려나 어떻게든 알자 하니. 그러니까 임의 소식을 어떻게든 알고 싶은 겁니다. 임의 소식을 어떻게든 알자 하니 오늘도 거의 다 지나갔구나. 거의로다는 거의 다 지나갔구나. 내일이나 사람이 올까? 어떤 사람이요? 임의 소식을 전해줄 사람. 내일이나 사람이 올까? 사람이 올까? 내 마음을 둘 데가 없구나. 어디로 가잔 말이냐? 잡거니 밀거니 높은 산에 올라가니. 자, 여기서 이제 산에 올라갔는데, 산에 올라가는 이유는 산에 올라가면 좀 멀리 밑에가 내려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의 소식을 알고 싶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잡거니 밀거니 높은 산에 올라가니 구름은 물론이고, 구름은 카니와 안개란 무사일곤데, 자, 여기서 일단 구름과 안개는 세모하셔야 됩니다. 이 구름과 안개는 방해물이에요. 방해물. 이건 시험에 나올 겁니다. 이게 내신이면 시험에 100% 나와요. 구름은 카니와 안개란 무사일곤데, 여기서 일단 여러분이 이 문장의 형식, 이게 구름은 카니와, 그러니까 A는 카니와 B는 무사일고, 이 문장의 형식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A는 물론이고 B도 뭐 이런 뜻이에요. A는 물론이고 B도. 그래서 구름도 있고 안개도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름은 물론이고 안개는 무슨 일인가, 이런 뜻인데, 구름도 있고 안개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산에 올라가서 임의 소식을 알고 싶었죠. 그래서 밑에 내려다 보려고 했더니 구름과 안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과 안개 때문에 멀리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해물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임의 소식을 알고 싶어서 올라갔더니 구름과 안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볼 수가 없어요. 산천이 어둡거니 1월을 어찌 보며. 1월은 달과 해죠. 지척을 뭐라거든. 지척은 가까운 거리죠. 아주 가까운 거리를 모르거든 천리를 바라보랴. 바라볼 수 없다는 얘기죠. 여기도 무슨 법 쓰였어요? 그렇죠. 여기도 서리법 쓰였죠. 바라보랴, 서리법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볼 수 없다, 이런 얘기겠죠. 네. 뭐 때문에 바라볼 수가 없어요? 구름과 안개 때문에 바라볼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제 산은 올라갔는데 알 수가 없으니까 이번엔 어디로 가냐면 물가로 갑니다. 차라리 물가로 가서, 아이고 이 색깔이 아니죠. 예. 차라리 물가에 가 백길이나 보자 하니, 그죠? 이번에는 이제 물가로 가서 백길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의 소식을 알고 싶은데 역시 여기도 방해물이 있어요. 바람이야 물결이야. 예, 바람과 물결이 임의 소식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도 방해물이에요.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둥정된 데이고 어수선하게 되었구나. 그래서 바람과 물결 때문에 임의 소식을 알 수가 없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처음에는 산에 올라갔더니 임의 소식을 알고 싶어서 산에 올라갔는데 알 수가 없어요. 구름과 안개 때문에. 그 다음에 물가로 갔더니 역시 알 수가 없습니다. 바람과 물결 때문에. 됐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렸나니. 이게 시험에는 잘 안 나옵니다. 시험에는 잘 안 나오는데 여기저기 좀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 고전시가에 보면 한 시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에 좀 자주 나오는 표현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약간 유행했던 구절들 이런 건데요. 그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몸이 죽고 죽어 있잖아요. 그 정몽주의 단심가 같은 경우도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이시랴 라는 그 마지막 구절이 그 시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 많이 쓰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그 당시에 유행했던 구절들은 이렇게 그냥 차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근데 이제 이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려나니도 마찬가지인데 사공은 보통 남성을 뜻해요. 근데 남성은 어디 가고잖아요. 그러니까 없어. 예, 남자가 없고 빈배.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홀로 있는 여성이죠. 그래서 여성의 외로움을 뜻할 때, 홀로 있는 여성의 외로움을 뜻할 때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렸는가라는 표현이 곧잘 쓰입니다. 근데 시험엔 잘 안 나와요. 송민곡에서는. 어쨌든 뭐 뜻은 그렇습니다. 강천에 혼자 서서 디난 해랄, 디난 지는 해를 굽어보니 임의 소식이 더욱 아득하구나 멀게 느껴집니다. 모첨 찬자리에, 모첨은 초가집 처마, 초가집 처마 찬자리에. 이게 저는 이 찬이 당연히 차가운으로 해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학생들이 차가운이 맞아요. 근데 어떤 학생들이 자꾸 이 찬을 뭐 초가집을 친 또는 뭐 초가집을 걷어찬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되게 뜻밖이었는데 모르는 친구들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말씀드리면 이게 문제를 푸는데 어떤 학생이 문제를 푸는데 거기서 이 부분 초가집 찬 자리에 밤중이 돌아오니가 촉각적 이미지가 쓰였다. 이게 맞는 건데 그 학생이 틀리다고 해놨더라고요. 너 이거 왜 틀리다고 했니? 그랬더니 이 찬을 차가운으로 해석을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이거는 차가운입니다. 초가집 처마 차가운 자리에 밤중이 돌아오니 반벽 청등은 벽에 걸어놓은 등불이죠. 반벽 청등은 벽에 걸어놓은 등불은 누굴 위하여 밝았는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있어야 이게 등불을 걸어놓고 뭐 얘기도 하고 할 텐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나 혼자 있으니까. 그래서 누굴 위하여 밝았는가. 쓸데없다. 오라며 날이며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해 뜨며 반이니, 이거는 헤매며 반인은 돌아다니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렇게 헤매고 돌아다닌 겁니다. 적은 덧 역진하여, 적은 덧은 잠시, 역진은 힘이 다하여, 힘이 다하여, 적은 덧은 잠시 힘이 다하여 풋잠을 잠깐 드니, 풋잠 이게 잠깐 잠이 드는 거죠. 풋잠을 잠깐 드니 정성이 지극하여 꿈의 임을 보니, 꿈. 여기서 꿈은 임을 잠시나마 만날 수 있는 공간이죠. 잠시나마 화자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곳. 꿈의 임을 보니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마 늙었구나. 자, 요거는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마 늙었구나. 이게 실제로 이미 이렇게 늙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화자가 생각했을 때는 뭐냐면 화자가 생각하는 또는 기대하는 이에요. 화자라고 해서 저한테 을려가죠. 을려가 생각하는 기대하는 임의 모습입니다. 왜냐면 내가 없이 이미 잘 먹고 막 배 땡땡하게 잘 살면 싫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임도 나를 그리워하고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 늙은 모습으로 꿈에서 임이 나타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걸 화자라고 표현하지 않는 이유는 화자가 맞긴 맞아요. 예, 화자가 두 명인 거죠. 감녀와 을려 화자 두 명인 건데 그 화자라고 써버리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을려가 생각하는 이렇게 쓴 겁니다. 을려가 화자가 맞긴 맞아요. 감녀도 화자가 맞고요. 자, 을려가 생각하는 또는 을려가 기대하는 임의 모습.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 늙었구나. 마음에 먹은 말씀 실컷 삽자는 아뢰자 하자 뭐 이런 뜻이죠. 하니 자 그러니까 마음에 먹은 말이 있겠죠. 네, 그 마음에 먹은 말을 실컷 아뢰자고 생각했는데 눈물이 발하나니 눈물 여기 발하는 계속해서 연달아 이런 뜻입니다. 눈물이 연달아 나니 말인들 어찌하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계속 눈물이 나니까요. 정을 못 다하여 목조차 메어오니 그러니까 말을 못했죠 결국. 목이 메어와요. 눈물도 나고 목이 메어와서 말을 못했는데 오견된 계성이 여기서 오견되는 방정맞은 이런 뜻이에요. 방정맞은 계성은 닭소리입니다. 닭소리. 자 지금 제가 주황색으로 칠했는데 이건 여러분 세모하시란 얘기예요. 방정맞은 닭소리에 잠은 어찌 깨었던고. 그러니까 지금 화자의 잠을 깨운 거죠. 네, 을려의 잠을 깨운 것이 바로 닭소리고 그러니까 뭐예요? 방해물이죠. 지금 임이랑 만났잖아요. 그죠? 임이랑 만나서 이제 막 임한테 막 울다가 이제서야 이제 하고 싶은 말 하려고 하는데 닭소리가 꼬껴 이렇게 울어가지고 잠에서 깬 겁니다. 그래서 방해물이죠. 그래서 세모하시라는 거예요. 잠은 어찌 깨었던고. 어와 허사로다 이런 젠장할 뭐 이런 거겠죠. 그죠? 어와 허사로다. 이님이 어디 갔는고 없어졌죠? 결에 니러앉아 잠결에 일어나 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어여쁜 여러분 어여쁜은 불쌍한입니다. 옛날에는 어여쁜 그림자만 나를 좇을 뿐이로다. 좇는다는 건 따라온다는 거죠. 네. 나를 따라올 뿐이로다. 그래서 그림자 이 불쌍한 그림자가 그러니까 사실은 화자의 모습과 닮아 있는 거죠. 을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뭐 해야 돼요? 슬퍼해야 되겠죠? 차라리 죽어서 나궐이나 되어 나궐은 달이죠. 달입니다. 떨어지는 달. 나궐이나 되어 임 계신 창안에 번듯하게 비추고 싶구나. 화자가 을려가죠. 을려가 되고 싶은 것 바로 나궐입니다. 자 나궐이나 되어서 임 계신 창안에 번듯하게 비추고 싶다. 그랬죠. 그렇게라도 멀리서 달이 되어서라도 임을 이렇게 비춰드리고 싶다. 임과 함께 하고 싶다. 이런 얘기했죠. 자 그랬더니 이제 드디어 감녀가 여태 조용히 하고 있던 감녀가 이제 위로를 해야 되겠죠. 각시님 여기서 각시님은 아까 얘기했지만 을려입니다. 각시님 달은 물론이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카니와 모모야 카니와 이거는 모모는 물론이고 모도 이런 뜻이에요. 달은 물론이고 굳은 비가 되세요. 자 그러니까 감녀가 을려한테 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굳은 비입니다. 굳은 비. 그러니까 비가 되라는 건데 이건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강조 좀 해드리고 싶은데 나궐과 그 다음에 굳은 비는 시험에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나궐은 소극적인 사랑을 뜻해요. 그리고 굳은 비는
적극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분이 처음에 이렇게 해석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좀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알고 계셔야 되고 학교 선생님들도 이렇게 많이 가르치시고 시험에서도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낙월은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멀리서 비춰주는 거니까 좀 소극적이다. 그런데 굳은 비는 비가 내려서 실제로 임의 옷을 적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좀 더 임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인 사랑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알아두세요. 이해가 잘 안 되시더라도 그렇게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낙월은 소극적인 사랑, 굳은비는 적극적인 사랑을 뜻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민곡 해석을 다 했어요. 그래서 송민곡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하는 충신 연주지사를 여성 화자가 사랑하는 임을 그리워하는 형태로 설정을 했고 그것을 이제 감녀와 을녀의 대화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아시고 그 다음에 사용된 표현법들 그리고 해석들 이런 것까지 좀 알아두시면 되겠네요.